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월 7일 현재 시각은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어제 그 1대1 대화방으로 1대1 링크로 문의 주시면은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하는 그 방을 안내를 드리겠다. 구독자 전용 방을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문의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답장 드린다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을 채널에 바로 이제 공개를 해드렸어요.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안 하신 영상이 나올 거고요. 구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구독자 전용 무료방 정보방 입장 방법 구독자 방 이게 명칭이 딱히 없어가지고 일정 방법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링크랑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예, 1대1 링크 연락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일단은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그리고 대한전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면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남겨주시면 계속 답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아무것도 안 했던 유상증자 신주유수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약간 그게 질문이 좀 있으셨어요. 일단은 신주유수권은 이 기준일이 있어요. 기준일이 권리락 전날이잖아요. 권리락 전날의 기준일인데 내가 이날 가지고 있었다. 권리락을 보유한 거예요. 권리락 그리고 이게 기준일이 있는데 이 매수매도 이 결정일이라고 할게요. 결정일. 그러니까 기준일이 보면은 1월 21일이죠. 이게 1월 21일이다. 1월 21일이다. 그러면은 20일 그럼 19일. 자, 이게 아니네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권리락이 21일인데 권리락이 26일인데 죄송해요. 키워서 권리락이 26일입니다. 26일. 근데 이날 감자 때문에 21일 이후에 이제 감자 때문에 거래 정지가 들어가니까 26일 권리락 전날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자 되기 전에 거래 정지 전에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21일. 그러니까 내가 21일에 가지고 있다. 내가 21일에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기준일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준일에 권리락을 포함을 하고 가지고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21일에 내가 이 주식을 일주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주수권을 배정을 받는 거예요. 배정을 받는 거예요. 신주수권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신주수권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에 한해서 권리를 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신주수권을 내가 이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 포함이 된다. 1월 21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은 이 신주수권을 당연히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 신주수권을 받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그냥 가져가면 되나요? 나는 근데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주수권을 받겠죠. 이거는 권리예요, 권리. 권리기 때문에 이걸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유상증자를 안 할 겁니다. 제가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옵션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신주수권을 매도를 하면은 이 차익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권리락 때 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기준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럼 이 4%에 대한 부분들을 손실을 보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권리락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원이었어. 1,000원인데 이게 800원이 된다. 그럼 200원어치의 신주수권을 내가 배정을 받으니까 근데 유상증자를 못해. 현금이 없어. 그러면은 팔아야죠. 이거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셔야. 그럼 옵션이 3개가 생겨요. 그러면은 옵션이 갑자기 3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옵션 1.
자, 옵션 1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한다. 배정을 받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배정 받잖아요. 매도를 한다. 그래서 권리락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들을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해서 이 손실을 이때 손실 난 거를 이걸로 현금을 확보를 해야겠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이 일정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유상증자가 상장을 하면 주가가 이제 상장 효과 때문에 블록딜,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청약을 하신 분들은 싸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가가 조금 시가보다 좀 저렴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유상증자 상장이 되면서 이 출렁출렁 거리는 때 이 현금을 확보를 한 걸로 대응을 잡고 평균 단가를 조금이라도 조정을 한다. 이게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고 신주주권을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 옵션 1. 옵션 1. 옵션 1. 이거 이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것만 딱 보세요. 근데 나는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은데 조금 더 신주주권도 뭐 부분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싶고 약간은 좀 매도를 하고 싶어. 이게 좀 옵션 2인데 옵션이 저는 이 옵션 2예요. 만약에 저라고 하면 권리락 기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일에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기존에 이제 구주라고 할게요. 유상자는 신주니까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21일에 10주를 더 사는 거예요. 더 사. 그러면은 이 감자 거래 재개 후 이 10주를 7일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주수권을 더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권리락 효과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권리락 기준일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사서 권리락일에 팔아버려요. 이날 권리락 전날에 사서 권리락일에 팔아버려.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10주를 이날 더 샀어요. 그럼 20주 중에서 권리락일에서 10주를 더 팔아버려. 팔아버리고 이제 포함되니까 20주에 대한 신주 인수권을 더 받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 그러면 신주 인수권을 받았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뭐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신주 인수권 10개를 갖고 있으면은 한 2개, 3개 정도는 팔아버리고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요. 그럼 2, 3개 팔아버리면은 6개, 7개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요. 이게 옵션 2예요. 옵션 2. 옵션 2. 옵션 2. 근데 여기서 옵션 이제 3 같은 경우에서 옵션 3 그냥 신주주권 받고 신주주권 그냥 뭐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유상증자 참여를 한다. 이게 옵션 3이에요. 옵션 1, 2, 3. 좀 더 이제 대응을 타이트하게 잡는 게 옵션 2가 되겠죠. 옵션 2. 그러니까 신주의 수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가 이 평균 단가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옵션 3까지. 1, 2, 3. 뭐 유상증자를 안 하는 방법, 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잡는 방법, 그냥 쭉 가가지고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법.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려면은 신주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주주권을 유상증자로 바꾸는 겁니다. 돈 주고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상증자 한 게 유상증자를 청약을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장이 되는 상장일이 있어요. 상장일. 유상증자 청약을 한 게 상장이 되면 내 계좌 잔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난 주식으로 받기 싫어. 차익실을 현금으로 받고 싶어. 왜냐면은 상장을 하면은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될 것 같으니까 난 그거 일단은 피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건 옵션 유상증자를 참가를 하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옵션 2, 3이 되겠죠. 1은 유상증자를 안 하는 거니까 2, 3이 옵션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유상증자를 했어요. 내가 참여를 했어. 유상증자를 했어. 했기 때문에 상장일에 내 계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주식으로 받기가 싫어. 왜냐면은 D2거래일 전에는 권리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난 유상증자 청약일에 청약을 했잖아요. 청약을 해서 상장일에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미리 매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상장일 전에 미리 매도를 권리 공매도를 해버리면 상장일에 현금으로 차익실을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상장을 해서 주가가 출렁출렁거리는 거 보면서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고 저점이고 고점이구나. 그러면 난 여기서 잡아야지 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유상증자 현금
유상증자를 나중에 이게 권리 공매도를 안 하면 이 상장일에 주식으로 받는 거고, 권리 공매도를 하면은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좀 수익 구간이 좀 많이 높아졌다, 유상증자 가격 청약 가격보다 주가가 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장한 다음에 평균 단가 맞춰도 되거든, 주가 움직이는 데를 보면서 맞춰도 되거든. 이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 상황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은 그럼 이렇게 하세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이분은 이렇게 하세요, 저분은 저렇게 하세요, 다 한 분 한 분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옵션 1, 2, 3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참고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21일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신주 인수권을 배정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이거라는 거예요. 21일이고 권리랑 이거 그냥 이거 제외하세요. 그냥 21일이고 2월 7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되더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주수권을 배정을 받습니다. 신주수권을 배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 신주수권을 옵션 1이면은 내가 유상증자를 안 할 거니까 팔아야겠죠.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파는 방법들은 이 2월 18일에서 2월 24일에 5거래일 동안 상장이 되니까 이때 이제 파시면 됩니다. 신주수권 주문 화면에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유증 가격이 이제 신주수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유상증자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유상증자 가격이 확정 가격이 3월 3일에 나오는 거예요. 3월 3일. 자, 그리고 뭐 3월 8일 그리고 3월 10일에 청약을 할 거잖아요. 청약. 이 유상증자 신주수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 이 보통주로 바꾸는 거예요.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청약일 동안 제가 돈을 이제 계좌에 넣어 놓고 있으면은 이게 됩니다. 증권사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은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는데 3월 30일에 내 계좌로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상장이 돼요. 상장이 되면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장이 되면은 내가 주식으로 받고 싶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되고, 주식으로 받고 싶으면 있으시면 되고, 주식으로 받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차익 현금 입고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을 좀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옵션이 유상증자 옵션만으로도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 내가 유상증자를 참여할까 말까? 아니면 그냥 뭐 좀 손실 구간인데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기업인가요? 그게 질문도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대한전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유상증자. 근데 여기에 대한 목적을 보자고요. 감자하는 거는 자본 잠식을 낮추기 위해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해소, 자본 잠식이다라고 하면은 부채가 내 자본비에서 부채가 높다라는 게 자본 잠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계상의 내 재무제표상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내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이 자본금을 가지고 내가 자본금이 4,282억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제 감자를 해서 대신 이제 주식수를 변경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게 주가 희석 우려가 좀 있어요. 악재입니다. 근데 주식수를 변경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안 시킨다라고 하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부채 해결할게. 대신에 이거를 감자라고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유상증자 이 감자라는 게 자본 잠식을 해소를 시키는 게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예요.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수가 더 늘어나고 이 자본 잠식이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자본 잠식 비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자본 잠식을 해소를 시켜놓고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감자라는 거는 부채 비율을 좀 낮추고 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신사업을 투자를 하고 내가 미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케이블 잘 팔릴 것 같아. 신재생 에너지가 좀 이제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태양광, 풍력, 뭐 원전, 뭐 어떤 에너지든 간에 전선 케이블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선 전력 전기를 좀 옮기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서 발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
더 많은 발주를 받고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이 공장을 좀 증설화시키고 신사업도 이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흥하게 좀 만들어 볼 테니까 투자를 좀 해달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바이오의 임상 연구를 하겠다. 돈을 대달라. 아니면은 뭐 그냥 부채만 갚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데 뭐 사업을 흥하기 위해서 주가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실적을 더 잘 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니까 유상증자 일정들이 다 끝나고 감자 일정들이 다 끝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전선은 개선될 수 있는 요지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안 할지 안 한다 그래도 그냥 뭐 가지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때 돼서 또 이제 다른 변수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든가 뭐 경제 쇼크가 온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게 아니고서야 변수들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변수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된다. 유상증자랑 감자랑 일정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꾸준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다가 계속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네요.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출렁거렸던 이유들은 배당락 효과도 있었고 시장도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움직임이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주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이제 말주변이 조금 혼자 얘기하는 게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알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한 분 한 분 뭐 어떤 부분들이 모르시는지 제가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 주시는 것만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들을 해드려야 될지 자체가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라서, 혼잣말 하는 게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 낮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좀 힘들어요. 옆에 한 분씩 모셔다 놓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조만간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 좀 시킨 다음에 라이브를 좀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공지를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들이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시일 내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뭐 일단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